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77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형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등 장애인 인권 증진 84개 과제 추진. 경기도가 경기도형 장애인 인권지표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올해 84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복합시설관에서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도는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사회적 기본권,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일상적 생활권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인권환경, 장애인 인권정책 실효성 강화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84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도비 장애 수당 추가 지원, 경기도형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및 조사, 소수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인권 실태 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형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및 조사는 장애인 인권 현황에 대한 구체적 실태 조사를 통해 관련 지표를 개발, 장애인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도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9개소를 선별해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꼴택시, 추가 도입,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지원, 관광지 무장애 환경 조성 확대 사업 등도 추진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기존 장애인 지원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장애인 인권 증진 시행계획을 추진해 장애 유형 연령을 아우르는 포용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설치됐다. 장애인 인권침해와 인권증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됐다. 경기도 저소득층 장애인 1인당 35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24일부터 신청 접수. 경기도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4월 24일부터 2025년 제1차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를 모집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인당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교육부가 주관해 오다 올해부터는 발급 주체가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됐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19세 이상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 약 14,000명을 선발하고 NH농협카드, 채움에 1인당 3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학습자는 이용권을 활용해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AI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하고 관련 교재를 구매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참여기관 목록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르카워드.kr/자이이용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로, 일반 이용권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장애인 이용권은 보조금 24 누리집, 거브.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오는 6월 중 청년 지역 특화 이용권, 19 물결표 사인 39세, 노인 이용권, 65세 이상, 디지털 이용권, 30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2차 모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 1544-6500에 문의하거나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또는 경기도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지식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도민의 역량 개발과 자아 실현을 위한 학습 기회를 꾸준히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개소. 스문의 시간 한 대 한 돌봄 확대. 경기도는 22일 수원시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스문의 시간 1, 한 돌봄을 제공하는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5일 파주에 첫 번째 센터를 개소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안산에 세 번째 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별 최대 10명, 3개 센터를 운영하면 최대 3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낮활동 서비스와 야간 주거 지원 서비스를 스문의 시간 개별 1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당사자에게는 더욱 안정된 일상을 누리며 자존감을 키워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센터 입소를 희망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역번호 031-895-616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가 사회적 돌봄의 책임을 분담하고 지역 내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시설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사회 내 지속 가능한 삶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그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그 가족들은 오랜 시간 돌봄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당사자와 가족들이 홀로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했으나 센터 개소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생계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 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 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급여로 18세 미만의 초, 중 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 별표 사인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급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시행되었으며 법 시행일이었던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이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장애아동 수당을 직권 책정하여 해당 월부터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장애아동 수당 지급 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계속해서 장애아동 수당을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 수당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www.북저로.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외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장애아동 수당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홍보, 신청 안내에도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